한국과 세계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브리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요일 브리핑, 북한이 공격할까요? 대만은 중국의 영향에 대항하기 위해 자체 AI 언어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화이트하우스가 4월 10일 일본 총리 기시다의 공식 방문을 주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좋은 경제 뉴스는 미국을 냉전2에서 앞서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스라엘 대대 학살 사건에 대한 문제. 금요일 브리핑, 북한이 공격할까요? NY타임즈. 미국 당국자들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개방적인 적대성으로의 정책 변화 이후 다가오는 몇 달 안에 대한 남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전투 준비나 대규모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징후는 없었지만 당국자들은 김정은이 신속한 에스컬레이션을 피하기 위해 제한된 타격을 가할 수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부터 북한과 외교적 접촉을 시도해왔지만 김정은은 2019년 트럼프 행정부의 실패한 외교에 배신당하고 굴욕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만, 중국의 영향에 대항하기 위해 자체 AI 언어 모델 구축. 블룸버그. 대만은 2026년까지 5억 5,560만 달러를 예산으로 삼아 인공지능, AI, 산업의 전문성과 도구를 개발하고 중국의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 국내 언어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는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언어 모델인 신뢰할 수 있는 AI 대화 엔진, 테잇에 74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개발자들은 대만을 AI 개발 체인에서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도구와 국내 개발된 AI의 다른 측면들이 대만의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화이트하우스는 4월 10일 일본 총리 기시다의 공식 방문을 주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는 4월 10일에 미국을 공식 방문하여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방문은 두 나라 간 정치, 안보, 경제, 인적 교류 관계 강화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국가 만찬이 포함된다. 이 방문은 두 정상이 낮은 공중 지지율과 다양한 국내외적 도전에 직면한 어려운 시기에 이루어진다. 또한 일본에서는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 재임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좋은 경제 뉴스는 미국을 냉전2에서 앞서게 만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미국은 실제로 인기 있는 믿음과는 달리 경제적으로 중국에 비해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보다 더 큰 GDP와 국가부를 가지고 있으며 더 많은 석유를 생산합니다. 게다가 미국은 중국에 비해 연구개발에 거의 2배나 많은 비용을 지출합니다. 반면에 중국은 자원 부족과 고령화 인구로 인해 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무역과 투자를 통해 외교적 파트너를 얻을 수 있으며 군사력 측면에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쇠퇴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글로벌 책임과 동맹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의 이스라엘 대대 학살 사건에 대한 문제. 포린 펄리시. 중국은 외교 정치의 지배력을 확장하고 중동 및 전 세계 남쪽에서 건설적인 주역으로 자리 잡기 위해 가자에서의 갈등을 이용하고 있다고 외교 정책 보고서에 나와 있다. 중국의 이 전쟁 참여는 서구의 지배에 저항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에 민감한 다자주의를 촉진하여 미국의 외교 지배력을 대체하는 전략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이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은 미국을 배제한 다자주의 포럼에 가입하고 조직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포럼에는 상하이 협력기구, BRICS 그룹, 베이징의 새로운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 글로벌 보안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가 있다. 중국은 또한 중국이 미국과 공유하는 다자주의 포럼이 눈에서 미국에 도전하고 있으며 중국은 가자에서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거부한 미국을 반복해서 비판하고 있다. 중국은 다자주의 기구를 통해 가자 위기에 대한 자국과 다른 국가들의 노력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제 중국은 비서구적인 휴전, 인도적 지원 및 이원국 해결책에 대한 요구를 확대시킨 것으로 주장하고 미국을 비난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대량 학살 혐의가 제기되면 중국의 계산이 복잡해질 것이다.
중국에게 문제는 신장과 다른 소수민족들에 대한 대우로 인해 대량 학살과 인류에 대한 범죄로 비난받고 있으며 이스라엘 사건에 대한 동력이 증가하면 신장에 대한 새로운 다자주의 행동을 자극할 수 있다. 베트남은 중국과 맞서기 위한 드문 기회를 잡아야 한다. 블룸버그. 베트남은 제조업 허브로서의 평판을 높이기 위해 희귀 토양 광물의 비축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광물들은 전자제품, 전기차, 의료 장비 및 레이저에 사용되는 것이 높은 수요를 보입니다. 2022년에는 베트남이 4,300톤의 희토류 산화물을 생산했으며 이는 2021년에 400톤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는 전 세계 공급의 4%에 불과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62,500톤의 희토류 광물을 가공할 계획을 승인했으며 미국은 이 나라와 희토류 부문에 대한 외국 투자를 개방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피스토리우스는 쿨레바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양 탄약 공급에 대한 비판에 대해 응답합니다. 야후 US. 독일 국방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드미트로 쿨레바의 주장을 반박했다. 쿨레바는 북한이 서방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것보다 러시아에 대한 포탄 탄약을 더 효과적으로 공급한다고 주장했다. 피스토리우스는 북한이 양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품질은 동일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서방 파트너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에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안보 이유로 인해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스토리우스는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옹호하며 나라가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거의 매일 운송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했다. NATO는 최근 포탄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연합은 회원국들이 포탄 탄약에 대한 단일 표준에 동의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오픈AI의 알트만 놀트먼 은 금요일에 칩 제조업체 삼성과 SK 하이닉스 임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소식통. 야후 US. 오픈AI의 CEO인 샘 올트먼은 한국을 방문하여 칩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리더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칩 제조에 대한 잠재적인 파트너십에 관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트먼은 칩벤처를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칩 제조업체들과 함께 공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인공지능 칩셋에 사용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칩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치명적인 군사적 행동의 징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NY타임즈. 미국 당국자들은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이 다가오는 몇 달 동안 대한민국에 치명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면전의 즉각적인 위험은 보이지 않지만 김정은 씨의 최근 적대적인 발언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북한은 2010년 대한민국 섬에 대한 포격을 예로 들어 신속한 에스컬레이션을 피하면서도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삭서로즈가 아시안컵 우승을 위해 운을 만들 수 있을까요? ABC. 호주의 국가 축구대표팀인 소커루스는 종종 운에 의존하면서도 아시안컵 16강에 진출했다. 그들의 그룹 리그 경기에서 호주는 각 경기마다 페널티킥을 받아 유일한 골을 넣었다. 또한 상대편이 수비 실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골대와 오프사이드 플래그에 구원되기도 했다. 비판자들은 소커루스가 경기에서 운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팀이 연습된 시퀀스와 경기장에서의 움직임을 통해 이런 행운의 순간을 만들어낸 상황을 조성했다고 주장한다. 소커루스의 경기력은 2018년 피파 월드컵에서의 경기력과 비교되었는데 그때는 약자로서 잘했지만 아시안컵에서는 최고의 후보로서의 지위에 비해 좋지 않았다. 팀의 감독 그레이엄 아놀드는 소커루스가 다른 클럽과 코칭 시스템에서 온 선수들로 이루어진 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시안컵에서의 성공은 성취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커루스는 16강에서 팔레스타인과 일요일에 맞붙게 된다. 두 개의 한국은 반도를 둘러싼 군사 우주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 도이처 벨러. 북한과 남한은 모두 외부 공간의 가능성을 활용하여
반도에서의 충돌에 대비하고 기술적으로 선진화된 국가로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국내에서 개발한 첫 번째 스파이 위성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지만 분석가들은 해당 차량의 광학 기능에 대해 회의론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흉내를 내지 않기 위해 남한은 2023년 말에 자체 첫 번째 감시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서울은 또한 자체 발사 차량을 개발하고 위성을 궤도에 넣고 달 탐사에 기여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부는 5월에 완전한 우주기관을 설립하고 2045년까지 세계 우주 비행 시장의 10%를 차지할 의도입니다. 반면 북한은 올해 최소 3개의 스파이 위성을 추가로 발사하여 군사 능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남한은 하늘을 탐험하고 활용하려는 반면 북한의 우주 정책은 군사적 용도에 좁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대담한 도박. 포린 펄리시. 바이든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일부 경제 제재를 완화하여 정치적 변화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이전 트럼프 행정부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반대 세력인 후보자 후안 구아이도 대신에 권력에서 내쫓기 위해 이러한 제재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마두로는 여전히 권력에 남아있으며 구아이도 반대 정부는 해체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 완화 결정은 베네수엘라 정부와 그의 국영 석유 회사가 국제적으로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며 국제기업과 합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희망은 공개 거래되는 광업 회사들을 유치하여 오리노코 지역에서 불법 금을 생산하고 세탁하는 범죄 네트워크를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정부는 아직 미국이 설정한 조건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두로 정부에 의해 억류된 정치 수감자와 미국 시민의 석방은 지연되었으며 선거 조직의 개선과 경쟁력 있는 2024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보장도 중단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4월 18일까지 진전이 없다면 제재를 다시 부과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잠재적인 투자자를 유치하기에 주력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에너지 회사와 투자자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를 외교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결정은 베네수엘라의 경우 제재를 벌칙적인 조치로 사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과는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 접근법의 성공은 불확실합니다. 제재는 정권 변경이나 대상 정책의 전환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성공과 실패가 혼재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목표는 선거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며 바이든 행정부는 이 목표에 대한 성공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두로 정부의 약속 위반은 제재를 다시 부과할 위협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접근법의 성공은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정부의 지원과 베네수엘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보건당국은 튀긴 이쑤시개를 먹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더 인디펜던트. 한국보건당국은 바이러스성 소셜미디어 트렌드에 따른 튀긴 이쑤시개 섭취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쑤시개를 섭취하지 말라고 권고하며 이쑤시개는 인간이 섭취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안전하지 않다고 밝혔다. 틱톡과 같은 플랫폼에서 공유된 동영상에서는 사람들이 이쑤시개를 튀기고 양념을 하여 섭취하는 모습이 보여진다. 그러나 이쑤시개는 녹색으로 칠해져 있으며 고구마와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생분해 가능하다. 이 트렌드는 먹방 동영상의 일환으로 사람들이 대량의 음식을 먹는 모습을 촬영하는 현상의 일부이다. 중국은 이러한 동영상을 금지하고 폭식이나 음식 낭비를 장려하는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법률을 고려하고 있다. 토레이, 사우디와 미국의 수철이 막 생산량 증가. 니케이 아시아. 일본 화학그룹인 토레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에서 물처리 막의 연간 생산 능력을 다음 3년 동안 30% 증가시키기로 계획하고 있다. 이 확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물 부족이 점점 더 흔해지면서 특히 역삼투, 다로, 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토레이의 확장 계획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장과 캘리포니아의 공장을 확장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회사는 현재 아로 막의 시장 점유율 중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6년 3월에는 270억엔, 기억 3,200만 달러의 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는 몇 개인가요? BBC. 미국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살인범이 질소가스를 사용한 처형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져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런 방식으로 처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처형 횟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883건이 기록되어 전년 대비 53% 증가한 수치로 2017년 이후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2022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처형된 국가로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미국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1999년 이후로 사형의 사용이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여러 나라에서는 사형을 폐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새로운 옵션인 N뉴스 6분의 일환으로 여러분을 찾아온 죽박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양한 주제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와 분석을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군사적 조치, 대만의 AI 언어 모델 구축,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 미국과 중국의 경제 비교, 중국의 이스라엘 대대 학살 사건, 베트남의 히토류 광물 생산, 피스토리우스의 탄약 공급 비판, 오펀AI의 삼성과 SK 하이닉스와의 회의, 북한의 군사적 행동, 소커루스의 아시안컵 우승 가능성, 한국과 북한의 우주 경쟁,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 완화, 튀긴 이쑤시개 섭취 경고, 토레이의 물 처리막 생산 증가, 사형 집행하는 나라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요 뉴스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북한이 남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있었고 대만은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언어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여 두 나라 간의 관계를 강화할 예정이며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비교에서는 미국의 경제적 성장이 중국을 앞서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중국은 이스라엘 대대 학살 사건을 통해 외교적 지배력을 확장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베트남은 히토류 광물 생산을 늘려 제조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요 뉴스들을 분석해보면 북한과 대만은 군사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각자의 안보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비교에서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무역과 투자를 통해 외교적 파트너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 완화 결정은 정치적 변화를 격려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튀긴 이쑤시개 섭취에 대한 경고는 트렌드에 따라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졌는데 이런 다양한 이슈들을 함께 알아가면서 더욱 풍요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번 주요 뉴스에 대한 제 생각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요 뉴스 중에서 어떤 이슈가 가장 흥미로웠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내용은 6도 팀이 신중하게 선별한 최신 브리핑 보고서와 분석적 개요를 보여줍니다. 이 통찰력은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언론 매체, 시사연구소, 정부기관 및 전문가들의 자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종합적인 시각을 얻기 위해 이러한 자료들을 탐색할 것을 권장합니다. 6도 브리프의 공식적인 입장과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의사 결정 지침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6도 팀은 경험 많은 언론 전문가, 학문적으로 교양이 있는 학자, 성공적인 과학자들로 구성된 선구적이고 완전히 독립적인 언론 기관입니다. 6도 브리프를 여러분의 전문적인 요구에 맞게 맞춤화하기 위해 웹사이트 6도브리프.com에서 다양한 브리핑을 구독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치에 상관없이 편리하게 이메일로 6도 브리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